가을비가 그치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금요일 저녁, 김도연은 우편함에서 금박으로 장식된 붉은 봉투를 꺼내 들었다. 봉투 위에는 반듯한 캘리그래피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세기고등학교 30주년 동창회에 초대합니다. 롯데호텔 시그니엘 서울. 순간 그의 손끝이 떨렸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한 번도 동창회에 나가본 적이 없었다. 서울에서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에 들어가 번듯하게 살던 시절에도, 그리고 회사가 부도나고 사업이 망해 지금처럼 원룸 전세금조차 밀리게 된 지금까지도 도현은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칠게 늙은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칼, 그리고 3년째 입고 있는 구겨진 셔츠.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마음속에 차가운 갈등이 고였다. 롯데호텔 시그니엘이라니, 그곳은 그가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였다. 하지만 결국 그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입던 정장을 꺼냈다. 비록 낡았지만 그나마 가장 나은 옷이었다. 토요일 저녁 7시, 도현은 지하철을 갈아타며 잠실로 향했다. 롯데호텔 시그니엘 서울의 웅장한 로비에 들어서자 숨이 막혔다. 천장까지 뻗은 대리석 기둥들과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이런 곳에서 동창회를 한다고? 도현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6층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그의 마음은 더욱 위축됐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과 서울 시내의 야경, 그리고 테이블마다 놓인 고급 와인들. 50대 중반의 동창들이 삼삼오오 모여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이 김도현 아니냐? 갑자기 누군가가 등 뒤에서 어깨를 탁 쳤다. 돌아보니 고등학교 시절 바보 재훈이라고 불렸던 임재훈이 서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재훈은 전혀 달랐다. 빛나는 이탈리아제 명품 수트, 손목에는 눈이 부시도록 반짝이는 파텍 필립 시계, 그리고 자신감에 넘치는 미소. 재훈아, 너 완전 달라졌네. 도현이 어색하게 말했다. 오랜만이다. 도현아, 너 진짜 안 늙었다. 재훈이 호탕하게 웃으며 도현의 등을 두드렸다. 아, 내 명함. 재훈이 건넨 명함에는 주식회사 퓨처테크홀딩스 회장 임재훈이라고 적혀 있었다. 너 요즘 뭐하고 지내? 재훈이 물었다. 그냥 이것저것. 도현은 모호하게 대답했지만 재훈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나 지금 IT 회사 몇 개 운영하고 있어. 2017년에 비트코인으로 대박 터뜨리고 그 돈으로 사업 확장한 거지. 지금 연매출이 한 100억 정도 돼. 운이 좋았어. 뭐. 순간 도현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학창시절 재훈은 정말 평범 그 자체였다. 공부도 꼴찌에서 맴돌고 운동도 못하고 외모도 그저 그랬다. 수학 문제 하나 못 풀어서 늘 도현에게 매달렸던 그 재훈이 지금은 눈부시게 성공해 있었다. 야, 재훈이다. 다른 동창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우리 중에서 제일 성공했네. 재훈은 겸손한 척하며 웃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명백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다. 연회장 한쪽에서는 전교 1등 출신 이성민이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성민은 늘 똑똑하고 카리스마 넘쳤다. 최고대학 법대를 나오고 대기업 임원이 되어 성공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인물이었다. 성민아, 몇몇 동창들이 다가갔다. 아직도 대기업에서 임원하지. 하지만 성민의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다. 초점이 흐릿하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성민은 술잔을 벌컥벌컥 마시며 중얼거렸다. 작년에 회사에서 나왔어. 안 좋은 일로 그만뒀어. 성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물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책임져야 했어. 부하 직원이 저지른 일인데.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지금은 치킨집에서 알바하고 있어. 빚도 몇 억이 있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성민이 비참하게 웃었다. 최고대학 법대 나와서 치킨 튀기고 있어. 웃기지? 사람들은 애써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다. 성공과 실패, 부와 몰라. 30년의 세월이 동창들의 얼굴 위에 잔인한 그림자를 드리운 것이었다. 식사가 시작되자 동창들은 서로를 치켜세우며 웃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날카로운 시선들이 오갔다. 야, 민호야. 넌 아직도 그 소나타 몰고 다니냐? 응, 아직 멀쩡해서. 요즘 차가 워낙 비싸잖아. 나도 벤츠 S클래스 사려다가 너무 비싸서 포기했어.
정수야, 집은 어디야? 분당이야. 와, 분당. 거기 집값 장난 아니던데 운 좋게 일찍 샀지. 지금은 못 살 것 같아. 애들 다 잘 크지. 큰 놈은 의대 들어가고 작은 놈은 고3이야. 와, 의대생 부모네. 부럽다.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은 질문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비교와 자랑 그리고 질투가 숨어 있었다. 누군가는 성공을 과시했고 누군가는 실패를 감추려 했으며 또 누군가는 부러움과 열등감을 동시에 삼키고 있었다. 도현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다들 나이 먹어도 똑같구나. 결국 인간은 남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려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그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스테이크를 썰며 관찰했다. 재우는 계속해서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고 있었고 성민은 점점 더 술에 취해가고 있었다. 2차 술자리는 호텔 내 바에서 열렸다. 분위기는 점점 거칠어졌다. 알코올이 돌면서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재훈이 술잔을 높이 들며 큰 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말해보자.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 중에 누가 제일 잘 살고 누가 제일 못 살고 있나. 한번 정리해보자고. 야야, 그런 말 하지 마. 몇몇이 말렸지만 재훈은 이미 취기가 올라 있었다. 아니야. 정말 궁금하다고. 우리 모두 50 넘었잖아. 이제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됐어. 재훈이 도현을 보며 말했다. 도현아, 너 지금 진짜 뭐해? 모든 시선이 도현에게 집중됐다. 도현은 잠시 침묵했다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백수, 작년에 하던 사업 망하고 지금은 그냥 놀고 있어. 누군가 작게 탄성을 뱉었다. 재훈이 씩 웃으며 말했다. 봐, 솔직하니까 좋잖아. 그럼 나부터 말할게. 나는 지금 강남에 빌딩 3개, 분당에 아파트 2채, 제주도에 펜션 하나 있어. 회사 직원만 200명이고 작년 순이익이 한 30억 정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와, 진짜 대박이네. 부럽다. 그리고 성민이는 재훈이 성민을 보며 말을 이었다. 치킨집 알바지. 시급이 얼마야? 순간 성민의 얼굴이 붉어졌다. 재훈아, 내가 그렇게 돈 좀 벌었다고 사람을 깔보냐? 깔보는 게 아니야. 그냥 현실을 말하는 거지. 인생은 결국 결과로 평가받는 거 아니냐. 재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과거에 공부 잘했다고 뭐하냐. 지금 돈 없으면 루저지. 이 새끼가. 성민이 술잔을 집어들었다. 도현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재훈아, 잠깐만. 뭔데? 너 기억 안 나? 고등학교 2학년 수학 중간고사 때 말이야. 도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너 수학 문제 하나 못 풀어서 나한테 매일 방과 후에 과외 받았잖아. 그때 너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도현아, 나 진짜 바보 같아. 너 없으면 나 대학도 못 갈 것 같아. 나 죽어도 너 은혜 잊지 않을게. 이렇게 말했었잖아. 도현이 계속했다. 그리고 3학년 때 너희 아버지 사업 망해서 등록금 없다고 울먹이던 것도 기억나. 그때 우리 반 친구들이 돈 모아서 도와준 거 알지?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가 지금 그 돈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그때 도움 받은 걸 잊었냐?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재훈이 주먹을 쥐며 일어났다. 그래, 맞다. 그때는 내가 못 살았어. 하지만 지금은 어떻냐? 너는 백수고 나는 회장이야. 이게 현실이라고. 돈이 전부냐? 도연도 일어섰다. 돈 있다고 해서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게 맞냐? 아니면 뭐가 전부야? 인격, 우정. 재훈이 비웃었다. 그런 걸로 밥 먹고 살 수 있어. 현실을 봐. 김도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성민이 갑자기 박장대소했다. 하하하. 재훈아, 너 진짜 모르는구나. 뭘 모른다는 거야?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성민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나도 한때는 너처럼 생각했어. 서울대 나오고 대기업 임원까지 했으니까 내가 최고인 줄 알았지. 그런데 보라고.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어. 성민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다.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지. 그런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재훈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나는 똑똑하거든. 위험 관리도 철저히 하고. 하하하. 나도 그랬어. 성민이 또 웃었다. 나도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의 끝이었어.
자정이 넘어서자 술자리는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성민은 나는 이제 끝났어. 끝났다고. 라고 왜 혼자 울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재우는 가난한 놈들과는 더 이상 시간 낭비하기 싫다며 자신을 따르는 몇몇 무리와 함께 클럽으로 떠났다. 남은 자리에 앉은 도연과 몇몇 동창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한 동창이 중얼거렸다. 결국 동창회라는 게 추억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현재를 비교하는 자리였구나. 도현이 말했다. 재훈이 저렇게 변할 줄 몰랐어. 성민이도 너무 불쌍하고 도현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이 흐르는 야경이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착잡했다.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 거리에 그들의 젊은 날이 겹쳐 보였다. 순수하게 웃고 떠들던 시절,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던 그 시절은 이제 없었다. 남은 것은 성공과 실패를 재단하는 차가운 잣대 그리고 감춰졌던 인간관계의 잔혹한 민낯뿐이었다. 새벽 1시 도연은 지하철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원룸 문을 열자 좁은 공간이 그를 맞았다. 그는 낡은 옷장을 열었다. 거기에는 고등학교 시절 입었던 교복이 아직 걸려 있었다. 교복을 꺼내 만져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우리 언제 이렇게 달라져 버린 걸까? 그의 눈가가 젖어왔다. 성공과 몰락, 비교와 질투, 우월감과 열등감. 그러나 결국 인생은 누구도 끝까지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여행이었다. 재훈이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걸 도현이 혼잣말했다. 그리고 성민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는 핸드폰을 꺼내 동창회 단톡방을 보았다. 새벽인데도 몇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늘 재미있었네. 다들 고생 많이 하는구나. 성민아, 힘내. 언제든지 연락해. 우리 나이에 뭐가 중요해. 건강이 최고지. 재훈의 메시지는 없었다. 아마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굳이 연락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았다. 도현도 키보드 두드렸다. 다들 수고했어. 비록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한때 같은 꿈을 꾸던 사이잖아. 서로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자. 그리고 가끔은 응원해주자. 곧 답장들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일요일 오후 도현은 한강공원을 걸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조깅하는 사람들, 돗자리 펴고 앉은 가족들, 자전거 타는 커플들. 모두들 각자의 방식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생각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재훈처럼 돈과 지위를 얻는 것일까? 성민처럼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 임원이 되는 것일까? 아니었다. 도현은 깨달았다. 진정한 성공이란 남과 비교해서 우쭐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다.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지키는 것이었다. 겸손과 배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 재훈은 물질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인간적으로는 실패했다. 과거의 은혜를 잊고 약한 사람을 깔보는 그의 모습에서 도현은 진정한 빈곤을 보았다. 마음의 빈곤, 영혼의 빈곤을. 반면 성민은 지금 당장 힘들지만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용기가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여전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한 달 후, 도현은 작은 카페에서 성민과 만났다. 성민의 얼굴에는 예전의 생기가 조금 돌아와 있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도현이 물었다. 치킨집 그만두고 작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기 시작했어. 월급은 적지만 그래도 내 전공을 살릴 수 있어서 다행이야. 잘했네. 너는 어떻게 지내? 나도 작은 회사에서 일 시작했어. 연봉은 많지 않지만 사람들이 좋아. 두 사람은 서로 미소 지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각자의 속도로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재훈이는 어떻게 지내려나? 성민이 물었다. 글쎄, 아마 여전히 잘 나가고 있겠지.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진정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그러게, 인생은 길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카페를 나서며 성민이 말했다. 고마워, 도현아. 그날 밤 내가 해준 말 덕분에 많이 생각하게 됐어. 우리 친구잖아.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헤어졌다.
석양이 지는 거리를 걸으며 도현은 생각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빠른 스타트를 끊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늦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페이스로 완주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끔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달려가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길이었다. 30년 만에 열린 동창회는 그에게 쓰디쓴 현실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중요한 깨달음도 주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과 인간적인 품격이라는 것을. 도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비록 지금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는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